보도록 하죠. 예, 처음에 구글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로그인 하시고 GitHub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로그인 하셨는데 GitHub가 개발자로서 이제 혹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개발에 관한 코드를 작성을 하시죠. 그런 코드를 작성하시고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형식으로 하나의 이제 단위로서 작업물을 만들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작업물들은 여러분들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 GitHub에다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GitHub가 클라우드 같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올렸던 그런 작업물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걸 배웠는데 GitHub를 못 들어보면 안 돼요. GitHub는 개발자들의 허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코드 자체가 뭐가 좀 더 있을까? 네, 템플릿에 보시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도에 관련된 거네요. 네, 지도 관련된 코드가 적혀져 있는 거고 이거를 굳이 어디다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막 이러한 그 코드가 어쨌든 문자로 된 데이터인데 이거를 이런 GitHub에다가 저장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작업물까지 가시면 그런 곳인데 GitHub는 그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또 협업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으로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을 때 이 프로젝트를 3명에서 만약에 같이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3명이 각각 자신이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을 딱 맡아가지고 할당을 받겠죠. 팀업을 이루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 그 편한 시간에 각자가 코드를 쓸 겁니다. 그 코드들을 다 모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코드가 엄청 많아요. 엄청 길고 방대해져요. 그래서 이 코드를 단순히 이렇게 나열하는 거, 합쳐가지고, 가지고 쫙 나열하는 것 자체도 되게 일이 많아요. 그런 일 같이도 이제 좀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그런 게 이제 GitHub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GitHub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GitHub는 이제 약간 오늘은 좀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GitHub가 그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곳은요, 이제 그 코딩 기업이에요. 코딩에 관련된 교육도 제공하고 테스트도 그뭐 카카오랑도 이렇게 제휴 맺어가지고 면접할 때 카카오 면접에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교육과 테스트 같은 것들을 지원합니다. 또 채용 공고에 대한 것도 이곳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이러한 기업들의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볼 때 이런 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잡코리아 뭐 많죠. 이제 전문적인 그 고용 사이트들이. 근데 프로그래머스는 이제 완전히 개발자 전용 페이지예요. 그래서 기술 스택 같은 거 있는데 분명히 프론트엔드 관련된 웹 기초에 관련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뭐 여기는 풀스택 개발 리더라고 하네요. 여기서 기술 스택이 필요한 것들을 나열해 주는데 이 세 개가 우리 배울 거예요. 이 세 개. 이런 세 개가 필요하다라고 진짜 실전에서도 회사에서 공고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정보통입니다. 프로그래머스. 그리고 코딩 테스트 그런 란에 가보면은 파이썬부터 해가지고 언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언어들을 다 연습해 볼 수 있어요. C 언어도 프로그램 언어고요. 자바 우리 많이 씁니다. 파이썬도 많이 쓰는 언어. 이 세 개가 좀 3대장이죠. 이런 세 개 같은 걸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테스트도 제공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펜은 사실 웹 기초랑 크게 관련은 없어요. 이거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하실 때 더 유용할 것 같은데 이거는 블록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 코딩 해가지고 코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대체 코딩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들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무턱대고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그 시스템.프린트.막 그쵸? 프린트F 이런 거 막 쓰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게 아니고 블럭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블럭. 그래서 여기가 결과창이었는데요. 방금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블럭으로 코드와 마찬가지 블럭이에요. 이 블럭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보시면 move forward 100픽셀 이런 코드 보시면 이제 앞으로 100픽셀을 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예요. 이런 걸 블럭으로 해놨다는 소리고 이거를 퍼즐처럼 맞춰서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이거를 실행했을 때 이런 네모를 그리는 것에 대한 그런 코드를 어린애들도 배우기 쉽게 만들었는데 이거 그 처음 배우시는 우리들도 프로그래밍 언어 다른 거 하실 때 연습하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제 동생이 지금 대학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보내준 게 코딩 선 수업 이런 거 배우라고 막 해요. 학교에서 코딩 수업을 듣는데 애들이 너무 코딩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그런 코딩을 배우기 위한 좀 전반적인 코드에 대한 이해 이런 건데 이런 거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풀어보고 배워보고 하는 것으로 코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무료고요. 레벨 3부터 이제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다음에 이제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핑 클럽은 영타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 타자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코드가 죄다 영어예요. 한글로 우리 코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게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타이핑 정글이 있어요. 스타트 누르시고 오른쪽에 이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라고 하는 게 배치고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내가 칠 수 있는 만큼 쭉 치시면은 되고 이게 레벨이더라고요. 근데 레벨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있는데 영타 연습을 따로 막 한글과 컴퓨터 뭐 다운로드 받아서 하지 마시고 그냥 온라인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간간히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니까 영타 연습은 좀 꾸준히 해주세요. 한 200타 정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영타 200타쯤. 자, 벨로그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들의 블로그예요. 네이버 블로그는 같은 건데 이거는 개발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글들 보시면 이거 전부 다 개발에 관한 거거든요. 프론트 개발자 회고, 뭐 정신 차려 보니까 개발자도 있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밈들도 막 많이 있고 다 개발이에요. 그래서 그 개발하시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구글에 먼저 검색을 해보실 건데 구글도 좀 잘 안 찾아져요.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여기에 있는 글들은 꽤 질적인 글들 많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둘째치고 사실 벨로그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수업 노트 있죠? 이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뭘 들어왔냐면 여기 색을 작성 들어왔고요. 색을 작성의 왼쪽이 쓰는 거고요. 오른쪽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웹기초 이제 1일차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적는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을 이제 적을 거예요. 저희는 HTML, CSS, 대문자로 쓸게요.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울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다라고 하는 것의 간단한 핵심 내용들을 이 벨로그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그냥 수업 노트로도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냥 내가 간단히 메모를 남기는 것으로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게 벨로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시면 좋은데 이거의 문법이 좀 있어요. 이게 마크다운 문법이라고 합니다. 글 쓰는 란에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문법이 적용이 돼서 몇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들을 쓰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게 달라지잖아요. 샵 같은 걸 붙이면 이거는 제목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알아서 좀 이렇게 굵어지고 커져요. 짝대기 3개를 누르면은 이제 구분선이 하나 생기게 되고 그냥 짝대기 누르고 이렇게 그 여러 항목들을 쓰면은 점이 알아서 생깁니다. 별표도 점이에요. 별표도 뭐 별 다를 바 없이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가 이제 이렇게 변한다 라고 하는 그런 문법들이 있는데 이런 문법들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은 구글에 한번 쳐보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엄청 많죠. 글들이. 네. 이제 이 중에서 GitHub에 있는 글을 하나 보시면 네. 이런 거 이렇게 그 샵을 중첩해서 쓸수록 이제 작아지는 그런 이제 제목, 글머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순서 1점, 2점, 3점 그것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준다고 하고 그렇죠. 항목 같은 걸 쓸 때 이제 이게 큰 항목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항목을 이게 세분해서 쓴다고 했을 때는 탭을 한번 누르시고 한번 이제 또그 뭐죠? 슬래시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작은 항목, 세부 항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바뀌죠. 탭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ESC 아래에 있는 키가 백틱이라고 합니다. 이게 백틱. 이것을 이제 백틱이라고 하는데 이 백틱을 사용해 가지고 글씨들을 감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배경이 생기면서 글씨를 이렇게 강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요. 백틱. 그래서 마크다운의 문법은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내가 딱 쓸 것만 먼저 취해가지고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천천히 여기다 정리하시면 나중에 이제 이게 시리즈로도 묶여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이제 공부 노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나는 추천을 꼭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드펜입니다. 코드펜 한번 들어가서 보셨을 때 어떻게 나오죠? 여기 우측에 프로필 누르셔서 Your Work
이거 누르시면은 여러분 뭐 지금 뭐 만든 게 없으니까 이렇게는 안 뜰 텐데 뭐가 뜰 거예요. 왼쪽 위에 요거 눌러보세요. 요거 펜 이거를 한번 클릭하십시오. 이거 한번 클릭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른쪽에 있던 이걸로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쓰는 거. 저는 근데 여기 좋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 프론트엔드 이제 웹에 대한 걸 할 건데 그거에 대한 연습은 강의는 이곳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펜 홈은요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이게 북마크인데 이런 거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 어디다가 저장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북마크 하시고 별 3개 들어가서 북마크 표시 저처럼 이렇게 안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별표 3개에 북마크 가셔서 표시 이런 거 눌러보시면 나올 거예요. 표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따 쉬는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발 이런 관련된 거는 뭐 정보를 어디서 얻고 주로 어떤 식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연습하고 하는 건지 좀 간략하게 이제 세팅으로 다뤄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페이지를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 수업 페이지가 될 거예요. 여기 URL부터 한번 쓰셔서 들어와 보세요. url.svpog네. 이거 치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수업 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 페이지는 저는 코드펜으로 만들었어요. 안 들어와지시는 분, 문제 생기시는 분이 항상 이렇게 손을 들고 잠깐 이제 저를 인식시키셔야 됩니다. 네. 제 거는 소유자 화면이에요. 관리자 화면? 그래가지고 여기 옆에 이런 것도 뜨는데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흰색 화면만 뜰 수 있거든요. 다 같은 화면입니다. 흰색 화면에 이제 수업에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여기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료들 공유 같은 것도 여기다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1일차 해가지고 1일차 2024 1.9 목요일이라고 하는 정보를 이제 입력하고 제가 저장을 하면요. 이제 저장이 됐죠. 온라인에 저장이 됐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그 상태에서 F5키를 눌러가지고 새로 고침한번 누르시면은 1일이라고 하는 게 제 화면과 이제 똑같이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갱신이 되죠. 여기다가 제가 링크랑 수업에 필요한 것들을 다 올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오픈 카톡 하나 열어놨습니다. 1대1 카톡이고요. 수업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현재 시간과 강의 정보 아무렇게나 일단 이런 식으로 처음에 주시면은 제가 진도랑 이런 게 바로 파악이 되니까 이거 한번 처음에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이제 열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제 구글링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의 개발 세계는
정보를 이렇게 숨기거나 이렇게 하이드 해가지고 나만 알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개발 세계는요, 정보를 서로 최대한 많이 공유하고 문제도 공유해가지고 가장 좋은 뭐 해결 방안들이 있는가 상의하고 그래서 공동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 있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HTML이라고 하는 거예요. HTML이라고 하는 걸 딱 썼을 때 사실 심지어 이 학습하기 이런 페이지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독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를 목표로 하는 그런 그 페이지도 되게 많고 HTML에 대한 거를 이제 태그를 만약에 배웠다고 하면 이 태그에 대한 설명, 정리, 네. 여기 벨로그에 또 이제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한단 말이죠. 이런 글을 이제 들어가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글이 막 또 광고성 글이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완전히 배워놨고 핵심적인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정보가 유료고 막 숨겨져 있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이제 좀 하기 어렵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독하기 어려운 부분 좀 따로 있어요. 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음, 내가 이거를 써가지고 컴퓨터에서 잘 됐는데 이게 잘한 건지 다른 사람과 협업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인 건지 뭐 이런 좀 메타인지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같이 도와드릴 거고,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죠. 이제 제가 이제 실전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 연습하시면서 이제 의문이 생기실 때 이 구글을 반드시 한번 그래서 검색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공부하신 거가 그날 공부하신 것 중에서도 좀 용어 설명이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좀 상세한 문법 같은 게 궁금하다라고 하셨을 때 구글에 웬만큼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글을 먼저 검색하시는 것을 좀 당부드릴게요. 구글에 근데 검색했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겠는 거를 이제 잘 검색했는데도 모르겠다 싶을 때 이제 저한테 꼭 카톡을 이제 꼭 주세요. 궁금한 거를 그냥 묵히시지는 마시고, 어, 주실 때 이제 내가 어떤 거를 모르는지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은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계속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던져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가끔은 이제 뭐 문제가 생겼는데 왜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어디서 그것도 있지만 조금 더 원초적으로 내가 뭘 모르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볼 때 풀리는 키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정확하게 내가 뭘 모르는지 한번 딱 찝어봐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답을.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수업에 딱 이 화면을 녹화를 떼고 있어요. 그래서 녹화를 유튜브 쪽에다가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부득이하게 수업을 이제 참여를 못 하셨을 때 보강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좀 백업을 해드리는데, 이 녹화는 의무가 아닙니다. 학원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냥 일단 녹화는 떠나요. 그리고 그냥 편집 없습니다.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진짜 문제가 가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녹음이 안 될 때도 한 번 있었고요. 제가 그냥 아차하고 빼트리는 교시도 생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책임은 지지 못하고 진짜 그냥 보강하는 걸로만 좀 이거는 네.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이거 거의 안 놓치니까요. 네, 걱정은 마시고.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재생 목록으로 올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정말로 이제 이렇게 잘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2일차를 만약에 빠졌다 하시면은 3일차 오시기 전에 꼭 요 영상본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2배로 막 돌리셔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훑고 와주셔야 될 거예요. 3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만 빠져도요, 따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특성상 그렇더라고요. 수업 항상 하면 이게 이어져요. 쭉 이어지는 거라 그래요. 단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점핑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꼭 보충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충하고 와주시면 돼요. 빠뜨리면. 줌도 있더라고요. 줌도 열어놓는데 제가 줌도 신경을 이렇게 쓰진 못해요. 그리고 이 수업의 실습 시간도 다 수업의 일부입니다. 실습을 하면은 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줌은 화면만 띄워져 있고 아무 소리 안 나고 이러겠죠.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줌 참여하셨을 때는. 네, 그래서 수업 시간 이제 중간에 뭐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시면은 조용히 나가서 일 봐주시면 되고, 음, 그 시간, 네, 수업 시간이 저는 정각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각을 최대한 지켜 주시면 좋은데 이게 7시 수업은 저희가 지금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그때 이게 좀 늦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럴 염려가 되시는 분 계신가요? 좀, 그쵸. 계시니까 그 10분 정도는 예열 시간으로 그러면은 가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9시에서, 그 19시에서 이제 10분간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리 같이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문제풀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팁들 제가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오프라인 수업은 00시 시작인데 이 수업 관련된 거 10분에 시작하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팁들이 또 생각보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50분까지 얼추 맞춥니다. 그래서 50분 수업하고 이제 10분 쉬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19시 50분에서 이제 쉬는 시간 갖고 다시 20시에 이제 시작하고 21시 한 40분, 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끝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한 10분 정도는 있죠? 이때는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공부하다 보면은 에러가 막 나고 해요. 그런데 수업을 끊기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셨다가 새로운 창 다시 꺼내셔서 이렇게 팔로우업 하시고 잠깐 두셨다가 끝나고 질의해 주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고 이때 아예 그 복습이랑 정리랑 복습까지는 아니고 그 노트 정리 같은 거 있죠? 이때 해주셔도 충분히 시간 활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되시면 좀 일찍 나가셔도 괜찮고요. 자, 앞에 10분, 뒤에 10분 좀 그렇게 약간 여유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대체 이제 이 수업에서 뭘 배우는지 이제 간단하게 우리 용어들 살펴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울 언어는 요 세 개예요. HTML 이거는 외웠었는데 자 이거의 약자겠죠. 약자예요. 근데 약자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런 거 외우고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개발은 정보는 항상 어딨냐면 구글에 있어요. 구글.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그 활용하는 거에 초점이 좀 맞춰져요. 자, 그래서 내가 HTML에 대해서 이거에 제가 뭐냐라고 해서 여기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정보를 외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처음이니까 이제 저거를 가져갑시다. 그리고 얘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해요. 처음에 이 언어 그 정의를 한번 풀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고 저건 이렇게 쓰는 거야 했을 때 일단 배웠는데 나중에 CSS가 뭔지 알고 나서 하는 모멘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HTML은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마크업 하는 언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이제 텍스트는 문자예요. 이런 문자가 텍스트인데 텍스트를 좀 초월하는 것을 하이퍼 텍스트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딱 텍스트도 포함하죠, 물론. 이거를 다 포괄하는 의미로서 하이퍼 텍스트라고 쓴 거예요. 그 컴퓨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지도 볼 수 있고 영상도 다 들어가고 여러 파일도 들어가죠. 파일까지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을 구현해낸 거죠. 이걸 하이퍼텍스트라고 하고요. 자, 마크업이라고 하는 건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마크가 이제 표시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뭐랄까? 약간 제목을 붙여놓은 느낌이죠. 어떤 물건에 이거의 용도는 뭐 컵이야 하고 이제 컵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그런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부여를 제목과 같은 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는 제목이야. 이거는 내용이야. 라고 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게 마크업.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HTML은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고 이거는 문서에 가까운 거예요. 문서. 그래서 우리는 이 문서를 적절하게 잘 작성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문서는 컴퓨터가 읽고 이 문서에서 말하는 대로 띄워줄 겁니다.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언어라고는 했지만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들어가지는 않고 프로그래밍 문서?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캐스케이딩. 이 캐스케이딩이란 뜻 자체가 이거의 언어를 담고 있어요. 요거가 그 계층, 순서대로 스타일을 정의한 시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스타일은 되게 많습니다. 색깔도 줄 수 있고요. 굵기, 이미지 크기 이런 거 다 조절이 돼요. 이런 게 이제 통칭해서 스타일이고요. 이런 스타일을 하지만 내가 순서대로 준다는 것은 A라고 하는 항목에 컬러는 나는 블루를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실제로 A가 블루가 돼요. 근데 그 밑에다가 A라고 하는 컬러를 레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빨간색이 돼요. 왜냐면 이게 순차적으로 뒤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결국에는 적용되는 느낌이거든요.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렇게 이제 적용되는 것을 의미를 붙여 놓은 거죠. 이렇게 이제 사실 언어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게 나중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자바가 앞에 있다 그래서 자바에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이거 자바스크립트의 언어의 처음 시작엔 자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HTML이랑 정확하게 한번 정의 한번 찾아볼게요.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쳐보시면은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스크립트 언어긴 해요. 이렇게 합시다. 스크립트라고 하는 건 HTML, CSS 말하는 건데 HTML, CSS 로 이제 구성된 그런 웹페이지를요 이렇게 동적으로 만들어줘요. 동적으로 만들어준다. 동적이라 하면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우리 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 배너도 있고 사실 되게 많아요. 쓰임새가 이미 쓰인 게. 지금 이런 거. 여기 이거 움직였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지금 이게 배너가 움직이죠. 화살표 누르는 거에 따라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워서 웹페이지를 하나 이렇게 메뉴바를 구성하고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